대한민국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 윤희상은 귀국의 순간을 앞두고 병원에 입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던 고향 땅을 38년 기다렸으나 이번에 또다시 밟지 못하게 된 사정을 슬픔과 착잡한 심정으로 이 음성이나마 인사 말씀을 보냅니다. 나의 음악은 부르짖음이요, 속삭임이요, 시이며 때로는 천사와도 대화를 합니다. 인간 사회는 파괴와 대립과 투쟁으로 자신들이 스스로 멸망을 자촉하지만 구원할 길은 오로지 평화와의 사랑, 저 우주의 영원한 힘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도교 철학적 사상의 바탕을 두고 악을 배척하고 선의 승리를 구가하고 슬픈 사람들과 자리를 같이 하고 인류 사회에 희망을 주고자 하는 의욕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중 여러분, 부디 나의 음악을 통하여 위로와 용기를 얻으시고 내가 절실히 염원하는 민족의 평화적 사회와 민족끼리의 화해가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바라고 또 다같이 노력합시다. 안녕히. 1994년 9월 3일 베를린 글라도 시립병원에서
시작은 언제나 어렵다. 새 작품을 쓸 때 가장 어려운 시점이 바로 처음 3, 40마디를 쓰게 되기까지다 라고 윤희상은 말합니다. 시작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운동선수도 사전 몸풀기를 해야 하고 또 시인도 첫 횡을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널리스트도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고, 윤희상 씨, 방금 우리가 들은 이 30마디 정도를 찾는데 왜 그렇게 힘이 드셨나요? diese ersten circa 30 Takte, die wir jetzt hier gehört haben, zu finden. Ja, beim Anfang. 제게는 언제나 그런 것처럼 모든 작품의 시작이 어렵습니다. 가끔씩은 서너 달씩 작곡을 하지 않고 있다가 다시 작곡을 해보려고 하면 마치 초보자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계속 작곡만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작곡을 할 때 반드시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다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 소리들을 수없이 울리게 해보고 난 다음에야 그때서야 작곡을 시작합니다. 소리들을 울리게 한다. 이 말씀은 전에도 하셨습니다. 바로 루이제 린저와의 대담으로 이루어진 상처 입은 용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책에서 말이죠. 거기서는 이 카메라와 또 청중 앞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적으로 린저 씨와 대화를 나누셨는데 여기서 언급을 안 하신 말씀을 제가 한번 부연해 보겠습니다. 그는 작품의 초입에 이미 전곡의 음악적 촌체를 생각하며 작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음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앞서 여러 가지를 변하고 피치카토로 연주되고 또 장식음들로 둘러싸인 미플랫 음들을 들으셨고 또 30마디 가량 되는 작품 도입의 후반에서는 새 음만을 연주하는 그런 부분을 들으셨습니다. 팀파니 연주만을 들어보실까요? 매혹적인 점은 바로 이 팀파니 음역엔 대단한 감수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연습 땐 제가 아시아적 감수성이라고 했습니다만 윤희상 씨는 이 팀파니에다가 우리 한번 연주해보죠. 다른 타악기를 덧붙입니다. 바로 붙여서. 네, 작은 북소리를 들으셨죠? 다시 한번 팀파니의 음향을 들으실까요? 거기다가 작은 부만 그리고 트라이앵글. 윤희상 씨는 이렇게 음영들을 청각상이나 작곡상으로 견고하게 엮어놓았습니다. 팀파니를 또 한 번 연주하겠는데 여러분은 다른 타악기 소리만 들어보려고 해보십시오. 아시아 음악에서는 개별적인 음이 서양 음악에서보다 훨씬 큰 역할을 한다. 하나의 개별음이 뭐 그리 대수로운가요? 간략한 말씀으로 우리가 아시아 음악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음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시아의 음악에는 화성적인 요소도 없고 대위법적인 요소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의 유닛은만이 존재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헤테로포니라고 하는 우연히 발생하는 동시적인 다중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음들이 전체의 음악적인 긴장도를 주관하고 그뿐만 아니라 음악적인 의미 그리고 표현도 그 속에 함께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시아에서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행해져 왔기 때문에 모든 음악적인 진행이라고 하면 이 개별 음으로부터 이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시아의 음들이 원래 그 현악기에서 발생한 데에서 비롯되는데요. 한 손으로는 높이를 고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길다란 그 줄을 다루는 흔히 우리가 농현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때 단 몇 초간에 아주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조금 전에 팀파니와 타악기의 악구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 밑에 단순한 피치카토가 깔립니다. 손가락으로 뜯어서 내는 즉 서구적 연주죠. 첼로, 비올라, 콘트라베이스 16번째 마디요. 그리고 그는 제1 바이올린과 제2 바이올린 사이에서 이 음들을 가지고 슬슬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엔 훨씬 많이 전개되는데 약 6, 7마디 뒤에는 누구나 들을 수 있고 또 종국에는 처음 연주 때 중단했던 부분까지 이르면 첫 번째 요소와 또 두 번째 요소가 다시 합쳐집니다. 16째 마디 총주. 당신은 이런 말씀도 하셨죠. 나는 진짜 백이 동아시인이 아니다. 서구화된 동아시인도 아니고 나는 두 세계 사이에 존재한다. 그리고는 제게 아주 깊은 인상을 준 문구가 이어집니다. 나는 서양 음악을 배우면서 쟁취했어야만 했다. 당시의 어린 시절은 어땠습니까? 음악적인 가정 출신인가요? 처음 음악을 접한 것은 언제입니까? 우리 아시아에는 뭐 일본이든 중국이든 한국이든 각각의 그 유구한 전통을 지닌 음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서양 음악이 들어온 지는 아마도 뭐 100년 남짓 될 듯합니다. 선교사들을 통해서나 군악대장을 통해서 우리는 서구의 음계 또 조성을 배웠고 거기서 몹시 흥미로움을 느꼈고요. 나는 이 두 음악 세계가 함께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하나는 아시아의 전통 음악, 다른 한편에는 서구 음악. 나는 이 양쪽에 다 매료가 됐습니다. 어쩌면은 뭐 이때부터 이미 예정돼 있었는지도 모르죠. 내가 아주 훗날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나 자신의 음악을 만들게 된 것이 말이죠. 제일 처음 접하신 서구의 악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처음에는 기타, 그 다음에는 바이올린, 나중에는 첼로를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은 유럽으로 왔는데 처음엔 파리로 갔다가 베를린을 왔고 베를린에서는 보리스 블라우에게 갔습니다. 그는 이 도시에만 명성이 있었던 게 아니죠. 블라우는 많은 사람들이 아주 뛰어난 교육자였다고 증언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미 이 기획 프로에서 연주된 바 있는 라이만 같은 분이요. 블라우어와의 만남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내가 파리에 있을 때 한 기둥에 붙어있는 콘서트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블라허의 파가니니 변주곡이 연주된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때 그의 이름을 접했고 그가 베를린에서 작곡을 가르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그때 파리에서 토니 오뱅에게 배우고 있었고요. 파리의 많은 현대 음악 작곡가들의 작품을 듣긴 했지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름슈타트나 도나우의 수행 음악제 같은 것에 대해서 많이 듣다 보니까 무조건 독일에 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베를린에 머물게 됐고 블라우를 찾아갔죠. 그는 내 초기 작품들을 보고 좋아요, 내 문화에서 공부를 해도 좋소라고 해서 그에게서 작곡 수업을 받았습니다. 내가 가장 주요했던 것은 언젠가 그가 내게 해주었던 당신은 당신 자신의 음악을 작곡해야 합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는 내게 아주 말을 아꼈는데요. 그게 내게 아주 좋았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 점이 근본적인 거죠. 예, 다시 한번 블라우의 말로 돌아가 봅시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음악을 작곡해야 한다. 그가 그냥 던진 말인가요? 아니면 친애하는 유리상 씨 동아시아적으로 나가시오였습니까? 네, 그 의미죠. 그 의미군요. 당시의 다름슈타트는 거대한 풍조였고 나 역시도 슈엔베르크의 기법으로 7악기를 위한 음악을 썼습니다. 그는 이 작품을 좋게 보긴 했지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당신 특유의 음악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고유의 전통과 씨름해야 합니다. 라는 말을 제기했습니다. 예, 여기서 고유의 전통, 특히 한국적, 중국적, 동아시아적인 악기에 고유한 전통이 선명히 드러나는 부분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오보에 파트에서 뭔가 서구 숭배자들에게는 그 머리털을 곤두세우게 되는, 이렇게 말해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것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오보에만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예, 윤희상 씨는 이것을 세 대의 오보에가 동시에 연주하도록 했습니다. 하나가 연주하는 것만 듣기에도 어려운데 말이죠. 오보에 다시 독주 한번 부탁합니다. 예, 이 악기가 윤희상 씨가 젊었을 때 한국에서 연주되던 악기라 생각하면 필이라고 불리는 악기에 해당되는데요. 여러분께 녹음된 소리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필이 들려주세요. Wir haben ein Beispiel. Ich will Ihnen das mal auf Tonband vorführen. Bitte die Peri. 우리가 이 부분을 또 한번 연주할 텐데 여러분이 이번엔 함께 연주하는 악기들에 좀 더 주의를 집중해 들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보의 색조를 중심으로 유동하는 주변 악기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고음면 악기와 저음면 악기에 집중한다 해도 이 오보에가 그 음원 속에서 몇 번이고 여러분의 귓속을 파고들 것입니다.
두 번째 예 역시 그의 음악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녹음을 통해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를 매료시킬 악기의 그런 울림이 나올 텐데요. 우선 들어볼까요? 네, 윤희상 씨, 입으로 부는 생황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생황이라는 악기는 대나무로 된 악기인데요. 이 악기는 길이가 서로 달라서 각각의 다른 음정을 내는 관들을 묶어놓은 주로 화음을 내는 악기입니다. 아시아의 음악에서 주로 그 저변에 놓이는 악기라고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간혹가다가 그 혼자서 연주하는 악기로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시 대부분은 대나무로 된 다른 관악기를 반주하는 데 쓰는 그런 악기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가 당신을 놀래주려고 생황을 준비했는데요. 연주자가 높이 들고 있죠. 어제 밤부터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에서 작곡을 공부하는 학생 중에 한 명이 와서 이런 연주를 들려줬다고 가정했을 때 윤희상 씨, 당신의 평가는 어떨까요? 글쎄요. 그건 단지 음향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음악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또 보충을 해야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연주는 윤희상 씨가 그의 내용을 생황과 유사한 음향 속에 담아낸 관현악 연주 부분입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아주 잘 들으셔야 하는데요. 소리가 갑작스럽게 끊기는데도 불구하고 고음역의 목관악기들은 그대로 유지되고 또 그 아래로 파고들이 어떤 특정한 그 작은 그 뭐랄까요? 동기적 원소랄까? 하여간 연주를 하는데 파고만 한번 들어보시죠. 우선 포르테로. 여러분들께 확실히 해드리려고 했는데 파고시 약간 과장된 연주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포르테로 연주하겠는데요. 목관악기군 전체가 연주하는 동안 다른 악기들은 그대로 있고요. 또 여러분은 파고의 소리를 찾아 들으려고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으면서 그가 어떤 방법으로 생황의 음향에 다가가는지 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멈춘 이유는 그에게 질문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거기 파고스의 아주 높은 음 있죠? 그 위에 플룻, 역시 특정한 동기적 골자를 연주하죠. 아주 매혹적인 것이 타악기로 하여금 이 동기적 골자를 받쳐주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잠깐 타악기만 들어보실까요? 네, 톰톰과 큰 부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플룻과 타악기만 해볼까요? 자, 이제 합쳐집니다. 여러분들은 이 밀집된 음들로부터 갑자기 생황의 음영이 포르테로 첩첩이 쌓여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그리고 이 음악을 들으면 적어도 지금까지 들은 바로는 아까 제가 인용했던 당신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서양 음악을 배우면서 쟁취했어야만 했다는 말씀 말입니다. Ich glaube, in meiner Natur gibt es ein Element, was ich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뭐 내 천성이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무엇이든지 투지로 이뤄내고자 하는 점, 그게 이상이든 정이든 무엇이 됐건 간에 말입니다. 정치적인 목표 또는 예술적인 목표. 하지만 반면에 나는 또 온순한 사람입니다. 조용하고 온순한 사람. 아마도 그 양극단을 다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음악이라는 것이 나를 너무도 매료시켰고 내 생애는 시종일관 예술적인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끝없이 최상의 강력한 요인을 찾고자 온 힘을 다 쏟은 그런 시간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싸움을 통해서 찾고 또 찾는 잘 모르는 분이나 또 이미 잊으신 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는 독일 체류 중에 독재자 박정희의 비밀요원에 의해서 한국으로 납치되어 고문당하고 또 종신형을 선고받고 15년으로 감형, 10년으로 감형되는 등 진짜 아주 커다란 항의의 물결이 일었었는데 일일이 세부사항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야 어쩔 수 없지만 예컨대 당신의 음악이 이 세상에 당신이 겪은 옥살이나 고문같이 어려운 일을 겪는 일은 그리 많지 않으니까요. 그 일 이후로 당신이 작곡하는데 달라진 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단막 오페라 한 작품을 3분의 2 정도 쓴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추웠고 두렵기도 했고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나는 작곡을 했습니다. 작곡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음악과 일체가 될 수 있었고
그것이 바로 내게 큰 위로가 됐고 큰 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질문은 내가 그런 정치적인 어려움을 당한 이후에 내가 작업을 하는데 어떤 변화가 있지 않았느냐, 그걸 물은 거였죠. 내가 의식적으로 달라지려고 했다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경험했던 일 모두가 음악의 시면으로 옮겨졌을 거라는 것은 자명한 일일 겁니다. 특히나 인간의 도나 사회적인 비판 또는 정치 비판이 담긴 그런 작품들을 썼습니다. 하지만 절대 예술적인 격조를 희생하지 않는 그런 범주 내에서 그런 작품 활동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악이라는 것은 무용을 위한 음악이라는 한국말입니다. 그리고 이 곡은 서양적인 무곡과 동양적인 무곡을 대비시켜 놓은 그런 곡이죠.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말이죠. 시간적이라고 하면은 동아시아의 것으로는 1000년을 내려온 무곡, 그리고 서양적으로는 오늘날의 그 표현적인 무곡을 취해서 이 거대한 두 가지 대립성을 한 시점에 모아놓은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윤희상의 아주 부드러운 면만을 보여드리는데요. 이제는 그의 음악에 얼마만한 힘이 들어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얼핏 혼란한 것처럼 보이는 가운데에도요, 대단한 세제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접한 귀 속의 충격에 물러서지 말고 마음을 열면 아도르노가 잘 말했듯이 태세를 갖추고 이해와 노력과 환타지를 동원한다면 바로 이 외견상의 카오스가 얼마나 정돈된 카오스인지를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고음역 목관 파트에서 반짝이듯 가물거리는 음영들이 있습니다. Da ist zuerst so eine flimmernde Figur in den hohen Holzbläsern. 그리고 그 아래 다시 들리는 파고는 여러분들이 이미 고음역으로 신음하는 듯한 색채로 접하신 바가 있죠. 거기다가 그는 칼로 찌르는 듯 귀를 가르는 탬버린 소리를 취하고 있는데 팀파니 주자가 쓸어올리듯 연주합니다. 이제 한 번은 목관만, 그 다음에는 탬버린식으로 연주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면 현악기가 같이 하는데 잠시 현악 파트만 들어보실까요? 그리고 이제 한 번만 더, 이것은 한 겹만 겹치고 4분음표 길이라서 여러분들의 귀가 이미 카오스의 질서에 익숙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젠 트럼펫을 좀 들어볼까요? 바로 두 번째 4분음표이고 그 아래 톰톰이 받칩니다. 그리고 실로폰. 하나는 16분 음표 4개, 다른 하나는 5연음부. 톰톰이 다시 한번 좀 느리게 연주해 줄래요? 네, 이제 합쳐서 연주해 봅시다. 셋, 넷, 하나. 4연음부와 5연음부를 동시에 연주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실 겁니다. 다시 한번 셋, 넷, 하나. 네, 이제는 우리가 몇 마디를 연주할 텐데 이 부분은 반골적이고 또 투쟁적인 윤희상 자체라고 생각됩니다. 바라건대 여러분들께서는 이해의 신나기를 참으시게 되려합니다.
Sie haben eben in dem Satz davor von der Tradition, von der tausendjährigen Tradition der ostasiatischen Musik, also der 당신은 koreanischen, 아까 der 그 chinesischen 동아시아의 Musik gesprochen. 그러니까 한국이나 중국의 그 천년의 전통을 말씀하셨는데 누군가가 그런 전통에 밝은 고등교육을 받은 한국인이 당신을 그렇게 칭해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아주 특별하지 않습니까? 저는 거의 글자 그대로 광적이다라는 단어를 빌리고 싶은데요. 그런 한국인이 유럽에 와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현대음악 작곡가가 되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들이 들끓고 또 청중, 언론, 오케스트라가 외축되고 반향을 야기하고 글쎄요, 그건 나 스스로도 설명하기가 참 어렵네요. 왜 그렇게 된 건지. 주의 여건으로 볼 때 만약에 내가 한국에 남아 있었다면 그리고 이런 음악을 작곡하려고 했다면 아마도 해내지 못했을 겁니다. 내 생각에 주변 조건이 음악적 사건의 중심이 되고 있는 독일이라는 사회가 나를 풍요롭게 하고 또 인간적으로나 또 음악적인 발전으로 보나 특히나 그 다름슈타트 도나우의 중예인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에 오자마자 나도 다른 유럽의 작곡가나 국제적인 작곡가들처럼 그러니까 국적이 없는 뭐 어쩌면 국제적인 그런 음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니다, 나는 그쪽으로 타고나지는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무엇 때문에 혹시 의미도 없는 일은 아닌가, 나는 내 전통을 되돌아봐야겠다는 생각에서 거기서 나의 훌륭한 음악적인 소재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내게는 출발점이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힘들이지 않고 당시에 쓸 수 있었던 기법들을 사용했던 거죠. 하지만 다른 누군가처럼 그건 베낀 것이 아니고 내 살과 피가 녹아있는 전통을 새로운 음향 언어로 또 새로운 실체로 어느 모로 보나 새로운 가치로 바꾼 거죠. 그것이 받아들여지리라고는 제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이력은 긍정적으로 인도되어 왔죠. 당신을 대신해서 루이제 린저가 강한 아버지 상에 대해서 쓰고 있던데요. 아버지가 시인이셨고 또 당신이 음악가가 되려 하는 것을 극구 반대하셨고 시인이면서도 시가 읽히든지 말든지 어머니가 불쏘시개로서도 상관을 안 했다면서요? 그 아버지가 지금 이 음악당에 앉아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무척 연로하셔가지고 이 음악을 듣는다고 합시다.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글쎄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 주변이 받아들인 거라면은 뭐 그도 받아들여야지 어쩌겠습니까? 당신도 얘기를 한 것처럼 그는 순간순간에 자신의 판타지를 시라는 것으로 옮겨놓긴 했지만 그걸 누가 읽든지 진지하게 여기는지에 가치를 두진 않았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뭐 도자기가 됐건 시가 됐건 애초에 만든 사람들의 이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예술품을 만드는 것이었고 그걸로 만족을 한 겁니다. 그 작품들 뒤에 숨겨져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도대체가 언급이 없어요. 물론 내 아버지도 그랬고요. 우리 여기서 반항적이고 투쟁적인 윤희상이 드러나는 또 다른 부분을 들어볼까요? 저는 그것을 기음을 얻기 위한 투쟁이라 이름지었습니다. 이 예를 전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면 여러분은 그것이 점차 높아져 간다는 것을 감지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분석을 하겠습니다.
오케스트라 음향이 점차 올라가고 있죠. 미 플랫, 미, 파, 파샵.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럼펫 소리가 화려하게 빛납니다. 세대가 차례차례 우선 마지막 한마디 전을 들어봅시다. 트럼펫 세대만 한마디 앞.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모두가 어떻게 전개되어 나가는지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현악기들 111마디째 마디만 그리고 여러분들은 계속 높은 음에만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가 어떻게 차츰차츰 힘으로 올라가는지. 이런 다음에 트럼펫은 G음을 내는 겁니다. 방금 연주했던. 이제 윤희상 씨에게 질문하는데요. 제가 물론 동아시아나 중국에 대해서 열심히 알아봤는데 G음은 G, 또 A음은 호랑이, 라샵은 토끼, 그리고 도대체 왜 호랑이 바로 위에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C음은 드디어 용입니다. 책 제목이 상처 입은 용, 어머니가 꾸신 태몽에 의해 붙여지지 않았습니까? 용이나 호랑이 아니면 쥐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까? 음들 역시 당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다른 작품에는 어느 정도, 하지만 이 작품에는 아닙니다. 이 작품에서는 그런 생각을 안 했지만 당신이 말한 대로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진행, 그것은 바로 아시아 음악의 전형입니다. 아시아 음악이라는 것이 원래 글리산도를 통하든지 순차적으로 목표 지점에 오르는 음악이지 않습니까? 작곡할 때 피아노를 필요로 하십니까? 아니면 애호하는 악기, 첼로라든가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요, 피아노는 잘 치지도 못하고 순더러 때마다 악기를 들고 다니면서 들어보는 것도 여간 수고스러운 일이 아니네요. 특히 피아노는요. 네, 확실한 것은 상상 속에서 듣는 소리죠. 저는 항상 소리를 듣습니다. 당신이 말한 것처럼 혼란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소리도 내 머릿속에서는 아주 선명하게 떠오르기 때문에 나는 그저 그것을 옮겨 적기만 하면 됩니다. 나는 여간에서는 지우지도 않고 잘라서 이리저리 붙이지도 않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강하게 언제나 그때 떠오른 악상 그대로를 계속해서 끌고 나갑니다. 예, 윤희상 씨, 방금 말씀하시길 속으로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인용을 하겠는데요. 마지막 인용입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지면 한국에 앉아서 작곡도 하지 않고 그저 내 안에 가만히 귀 기울이며 살겠다. 15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여전히 그 생각에 변함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아니요,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내 속엔 아직도 오페라 한 편이 더 들어있고 드라마 음악도 써야겠고 또 여러 가지 쓸 작품들이 많아요입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작품들을 돌아볼 때마다 그다지 만족스럽지가 못합니다. 젊음도 가고 또 건강도 좋지 않아서 그런지 바로 당신이 말한 그 시간이 서서히 내게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wie fühle ich mich, wenn ich endlich in der Heimat von Lee Sang-yon bin? Ja, mit zunehmendem Alter, mehr und mehr hat er von seinem Heimat gesprochen, mit Heimweh und mit Traurigkeiten, mit Freuden. Und ich habe das mehr und mehr mitgemacht und ich habe mir das auch vorgestellt, wie das hier ist und wie das sein kann. Natürlich ist es anders, aber eigentlich viel schöner, als ich das erwartete. Es ist ein Thrill, ist das, um hier zu sein und das zu erleben, wie er das in Erinnerung hatte. Sehr gut. Okay? Sang-yon hat sein ganzes Leben lang zurückgedacht an seinen Geburtsort hier. Und ich habe ihn über 30 Jahre lang gekannt und mir oft gewünscht, hierher zu kommen. Ich selber konnte über 20 Jahre nicht nach Korea einreisen. Ich bin jetzt sehr bewegt, an dem Geburtsort von Yoon Il-sung zu sein, am Ende meines eigenen Lebens. Also ich muss sagen, ich finde ein sehr wichtiges, bedeutendes Stück Muak und auch sehr gut zugänglich. Das ist eine gute Präsentation von Il-sung zum Publikum, ich finde. Und wegen dem Tanzcharakter und graziös und doch Temperament. Und ich habe das in Seoul und auch irgendwo sonst, ich weiß nicht mehr genau wo in Europa. Und dann, als ich mein erstes Konzert in Tokyo Gedai dirigieren sollte mit dem Orchester von Gedai, ich habe gewählt, ich möchte ein Stück von Lee Sang-yon dirigieren. Die sagten, japanische Professoren, ja, wieso, warum dann? Es gibt natürlich japanische Komponisten schon, aber dann habe ich erklärt, nein, für mich so wichtig, für mich, Il-sung hat mir das ganze Fenster und die Tür aufgemacht für Asien. Ohne Lee Sang-yon hätte ich wahrscheinlich nicht Asien gekannt. Für mich großes Erlebnis, zentrales Erlebnis in meinem Leben. Und zuerst in Seoul das Konzert und dann in Kusatsu in Japan, in dem Summer Festival dirigiert und dann einige andere Mal und dann in Japan diese Professur, die 5 Jahre. Ich muss das als Respekt zum Lee Sang-yon und meine Begrüßung für ihn und mein Hommage zu ihm, muss das Stück dirigieren. Ich merkte nachher, dass es nicht so einfach ist in Japan, zwischen Japan und Korea. Irgendwie sind unterirdische keine Spannungen vielleicht und ein wenig Angst und ein wenig Sorge oder ich weiß nicht was, Gefühle auf jeden Fall. Die wollten das nicht, aber ich musste das absolut machen. Dann ging es und das war wichtig, ich finde. Und deshalb bin ich froh, wenn das jetzt wieder oft gespielt wird. 이번 ASEM, 유럽과 아시아의 정상회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윤희상 선생님 곡을 한 것들은 반드시 연주해야겠다고 처음 왔는데 소개해야겠다고 싶어서 이번 아셈의 정상회담을 축하해서 하는 주체니까요. 그래서 이 곡이 특히 78년에 만들었는데 동양과 유럽의 중가 노래를 합한해서 표현한 곡이니까 이번 공연에 맞는 곡이라고 싶어서 제가 선택했습니다. 네. 동양의 우주관할까, 신비성이랄까 그런 것을 반드시 이 오버의 피리에서는 내야겠다고. 동양음악의 미학을 잘 어울려서 특히 이 곡에서는 제가 말받은 것은 지금 생각하면 처음에 프롤로그랍니까? 하여튼 처음에 47마디가 잘 어우러져야 기본 리듬이나 기본 것이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연습해야 한다고. 이번에도 처음 연습은 그것만 1시간 했어요. 처음 47마디까지를 많이 연습했습니다. 그것이 잘 돼야 다 어울리지라는 그런 말을 구체적인 연습에서는 기억이 있습니다. 네.